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앞서 살펴봤다시피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와 상품 시장 모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유럽 주요국 증시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 바로 살펴보시죠.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5%, 영국의 FTSE 지수는 0.21%, 프랑스 까크 지수는 0.17%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섹터들 역시나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유틸리티 섹터가 1.7%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외에도 부동산이나 기술 섹터 역시나 각각 3%,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4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3.4%로 집계가 되면서 3월에 3.5% 대비해서는 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원 CPI 역시나 3.6%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1회에서 2회로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ECB 역시나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1분기 GDP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0.3%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호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때까지 발표된 실적 발표 기업들 중 6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국제 유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제유가 역시나 4월의 CPI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WTI 시세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WTI는 0.95% 오른 78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이제 원유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데요. 거기에 이제 주간 원유 재고도 발표가 됐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2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만 배럴 감소일 것이라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수치이죠. 다만 그래프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장중 파란불을 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깊은 낙폭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12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낮춰 잡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 원유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서 금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 가격은 조금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35% 오르면서 2391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간밤 달러 인덱스가 0.6%가량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 상품 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가 된다는 점, 그리고 금의 경우에는 달러의 단기 대체제로 꼽히기 때문에 정말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2391선으로 다시 한번 2400선에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4월 말 이후에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 금시장이 2300달러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2400달러를 재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 가격 역시나 안전자산으로 함께 분류가 되는데 4% 넘게 오르면서 30달러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역시나 CPI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였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예상을 하회한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소매 판매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88%, S&P 500은 1.17, 나스닥이 1.4%,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역시 1.1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4월 CPI는 올 들어 처음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넘지 않으면서
전년 4월에 비해 3.4% 오르는 데 그쳐 시장 전망에 부합했으며 지난 3월에 기록했던 3.5% 상승률보다 낮아졌으며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4월의 소매 판매 역시 전달과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집계돼 당초 0.3% 증가였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점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힘을 실은 모습인데요. 오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부터 시작해 올해 최소 2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AI와 관련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IT 전반이 상승한 것을 비롯해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케어, 금융, 건설, 제조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소매, 방산업종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356%, 달러 인덱스는 0.6%의 약세를 보였던 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 넘게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전반을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미국 법원이 머스크 CEO에게 당국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최종 명령했다는 뉴스로 오늘 시장 랠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2% 하락한 173달러 9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제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머스크의 SEC 소환조사 출석을 명령하면서 지난 2월 판결을 확정하며 SEC의 소환조사 신문 시간을 5시간으로 지연하고 이를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콜리 판사는 지난주 이 소송의 심리를 통해 머스크가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에게 그렇다면 머스크가 매우 중요하고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SEC가 그를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과정 의혹에 관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SEC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을 10년 끝에 내려졌으며 SEC는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중국과의 첫 AI 관련 회담에서 중국에 의한 인공지능 AI의 오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밝혔습니다. NSC는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토론이었으며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AI의 위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각국의 관점을 교환했으며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AI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측은 이를 위해 AI 시스템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중국에 의한 경우를 비롯해 AI의 오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안 왓슨 NS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책임감 있는 경쟁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AI의 위험과 안전 문제에 대한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AI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첫 회담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개최 필요성이 공감하면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미국 프로풋볼 NFL 경기를 올해부터 3년간 크리스마스에 중계한다고 발표한 넷플릭스의 주가가 오늘 0.02% 소폭 하락한 613달러 5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두 경기를 비롯해 2025년과 2026년에도 최소 한 경기 이상을 중계하게 되며 넷플릭스와 NFL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넷플릭스가 게임당 약 1억 5천만 달러 이하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1월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 주간 프로그램인 로를 내년 1월부터 독점 중계하기로 계획을 체결했으며 3월에는 라파엘 나달과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테니스 대결을 생중계하기도 하는 등 인기 스포츠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투자하고
투자하고 있으며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도 최근 스포츠 중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4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44만 건의 착공과 148만 8천 건의 허가 건수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4월 수출입 가격, 연방준비제도의 4월 산업생산, 그리고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마트를 시작으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디어앤코, 캐나다 구스, 라이트 스피드 커머스, 언더아머 잉크, 나이스 LTD, 코파트 잉크, DXC 테크놀로지, 그리고 플라워 푸드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일정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되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볼 텐데요. 경계감이 가득한 장을 이겨내고 상승불을 켜낸 우리 시장입니다. 다소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상승하는 종목들의 수가 더 많았고요. 코스피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11% 오른 2,730선, 코스닥은 0.9% 오른 86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외국인이 선현물 시장 모두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도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요.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수세로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각각 845억 원, 1226억 원 사들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더 크게 사들였죠.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했고 기관은 639억 원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 금주 반도체 매도 후 밸류업 쪽으로 수급이 이동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반도체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에도 철강과 화학 섹터를 크게 사들였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국채 발행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1조 위안 가량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188조 원이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발표한 만큼 철강이나 화학 섹터 좋았고요. 외에도 중국 소비주도 함께 웃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로 화학 함께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이든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전기차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가량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 안정화의 환율 수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와 있는데 종목들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유화가 가장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7.26% 오르면서 15만 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에도 효성화학, 롯데케미칼 역시나 5%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 전망까지 나와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은 2분기 적자폭 감소 전망이 나와 있고요. LG화학은 2분기 석유화학 부문 흑자 전환이 전망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인 만큼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서 함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국 관세 관련된 종목이죠. 철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를 철강 알루미늄에 3배가량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클리컬 업종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동국CM 그리고 KBI 메탈이 있습니다. 모두 12%가량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특히나 KBI 메탈의 경우에는 이 철강 관련해서 외에도 전력 설비와도 엮여있는 종목인데 AI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 종목들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 인상 방안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반도체, 의료용품이나 크레인까지 첨단 공급망 관련된 종목들 혹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를 크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엮여있는 종목들인데요. 이 중국 소비주로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호실적 랠리까지 최근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VT가 전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700% 오른 24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 발표를 한 VT, 향후 성장성이 기대된다며 2분기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3만 8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VT의 경우에는 전날 6.25% 오르면서 종가가 25,500원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단이 크게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에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마녀공장까지 모두 4%가량의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 두 종목들 모두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스맥스와 실리콘2 1%가량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보다는 실적 모멘텀을 안고 있는 중소형들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바닥에서 올라오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불거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 특징 섹터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픈 AI가 GPT-4O를 발표를 했죠. 사람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50개국의 언어를 지원하고 속도는 2배가량 빨라졌습니다. 거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일정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아마존의 아마존 웹서비스 서밋이 개최되고 5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 발표 그리고 개발자 행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내놓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네요. 11,68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구독형 AI 챗봇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T사이언티픽 역시나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는 1분기 영업이익이 161% 상승하며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밸류체인, AI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신재생과 원전, 그리고 이제는 천연가스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